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지 나흘째입니다. 조금 줄긴 했지만 아직도 1,0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비상 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밤사이 추가로 파악된 피해 상황이 있습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발표한 피해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확인된 공공시설 피해는 모두 449건입니다. 어젯밤 11시까지만 해도 418건이었는데 밤사이에 30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 포항 대구 지역 학교 시설 피해가 218건입니다. 6시간 사이에 18건이 추가로 파악된 건데요. 또 각 면사무소와 공원시설물 피해가 또 13건 확인됐습니다. 문화재 피해는 24건으로 어제 상황과 같습니다. 첨성대와 불국사 같은 주요 문화재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밤사이에 사유시설 피해도 추가됐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1,246건이었는데 1,322건으로 76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주택이나 차량 파손 신고는 그대로였는데 그간 미처 확인되지 않았던 공장 피해 사례가 한 건에서 77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인명 피해 사례도 3건이 늘었습니다. 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13명을 포함해서 모두 80명인데요. 중상자 가운데는 지진 당시 대피하다가 그 옥상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70대 여성이 뇌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민은 1,361명입니다. 전날 1,700명대까지 늘었는데 여진이 차츰 줄어들면서 집으로 복귀하거나 또는 혹시 몰라서 안전한 다른 지역, 친척집 등으로 거처를 옮긴 사람들이 있어서 4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지금 이재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재민 수가 1,300명 정도 되는데요. 예. 현재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과 지진 피해를 입지 않은 학교 등 12곳에 나눠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와 적십자사를 통해서 모포나 옷, 세면도구, 식료품, 또 임시 거주시설, 칸막이 같은 이런 예. 이재민 응급구호 물자가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대피소 생활이 길어지면서 일부 대피소에서는 물자가 조금 모자라서 이재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재민들이 사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추위인데요. 두꺼운 외투를 여러 겹 입고 또 목도리까지 하고 지내는 이재민들의 모습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또 내려갔죠. 체육관에 난방기를 쉴 새 없이 돌리고는 있지만 얇은 바닥재를 몇 겹 깐다고 해도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까지 다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감기나 근육통 때문에 약을 찾는 이재민이 늘고 있고 또 여진 공포에 불면증이나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예. 또 이 밖에 마음 놓고 깨끗이 씻을 곳도 마땅치 않고 또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위생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피소마다 또 물자 공급을 돕고 또 불편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이재민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그럼 피해 시설 복구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된 건가요? 네, 지금 강진이 발생한 지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진 곳이 현재 70% 가까이 됩니다. 예. 중대본이 오늘 새벽 낸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금까지 지진 피해를 본 시설 1,771곳 중에 1,221곳에 대한 복구 작업이 완료돼서 복구율이 68.9%입니다. 복구가 끝난 공공시설은 61.2%로 공공시설 중에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로, 상수도 시설은 100% 복구됐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안전 점검이 진행 중인 학교 같은 경우는 복구율이 6.5%밖에 안 되는 상태고 예. 문화재 복구율도 21.7%밖에 안 됩니다. 사유시설은 71.6% 응급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76% 복구가 완료됐었는데 추가로 파악된 피해 사례가 늘면서 복구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 모습입니다. 주택 복구율은 76%, 상가는 65% 복구가 이루어졌고 공장 같은 경우는 32%로 복구 작업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응급 복구 작업에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군인과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누적 인원 1,200명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한편 재해구호협회가 게시한 의연금 모금에는 이틀 만에 14억 8천여만 원의 성금이 접수됐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지진 상황을 보면 여진 횟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뭐 완전히 안심할 수 있다 이런 건 또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여진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 지진 진앙지 주변에 지각에 남아있던 에너지들이 해소되는 과정입니다. 예. 지난 15일 5.4 규모의 강진이 포항에서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여진이 52차례 이어졌습니다. 네. 규모 2.0 이상, 3.0 미만의 지진이 48차례였고 3.0 이상, 4.0 미만 여진은 3차례, 또 4.0 이상, 5.0 미만의 여진도 1차례 발생했습니다. 빈도로만 보자면 지진 발생 첫날 오후 2시 29분 본진이 발생한 이후 당일에만 3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을 했고요. 예. 둘째 날에 16차례, 셋째 날인 어제는 3차례 발생했습니다. 여진 소식이 점차 줄면서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기상청은 지난해 경주 지진 때도 본진 발생 일주일 뒤 규모 4.5의 큰 여진이 발생했다면서 당장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긴장하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진 전문가들도 일단 강진이 한번 발생을 하면 일주일 안에는 규모 4.0에 가까운 여진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처음 발생한 5.4 규모가 본진이라고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진앙지 주변 주민들은 당분간 좀 긴장하면서 정부 안내를 따라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진 때문에 수능이 연기되면서 수험생들의 예비 소집도 다시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기된 수능 날짜에 맞춰서 오는 22일 시험 전날 다시 예비 소집이 이뤄집니다. 수험표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교육부는 학교와 학원에 수험표를 좀 일괄해서 잘 보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포항 외 지역은 고사장인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교실은 바꿀 예정입니다. 교실 내 좌석도 바꿀 수는 있는데 이건 각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은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포항 지역 고사장 14곳 중에 5곳에서 균열이나 금이간 그런 예. 것들이 좀 일부 발견이 됐고 여진이 일어날 경우 피해가 우려돼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점검이 진행 중인 만큼 고사장을 그대로 할지 다른 학교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옮길지 결정해서 21일까지 이 지역의 수험생들에게 따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일단 포항 지역 수험생들은 익숙한 포항에서 시험 치기를 더 원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경북교육청이 긴급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원래 배정받은 고사장을 쓸 수 없게 된다면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서 시험을 보겠다고 답한 수험생은 10%가 안 됐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고사장을 변경하더라도 어쨌거나 익숙한 포항 내에서 시험을 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예, 역시 안전이 최선이겠군요. 아무쪼록 해당 지역 수험생들은 큰 혼란이 없어야겠습니다. 사회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